저희는 이제 작업을 했지만 이제 오디션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영화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공고를 이제 어떤 사이트에 오디션 영화에 대한 소개와 이제 오디션 공고를 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여자 배우들이 이제 독립영화건 상업영화건 주체적인 어떤 역할의 영화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단편을 찍었을 때랑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배우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여배우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캐릭터에 대한 설명보다는 제일 어려운 거는 감정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왜 매력을 느껴서 왜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때는 왜 아닌 척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게 더 어려운 거지. 동성애자니까라는 얘기들을 배우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좀 어려웠던 적은 없고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좀 희한하게 다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다 기독교인이신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영화가 나온 다음에 배우와 스태프들이랑 다 봤을 때도 뭐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우문의 한답인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의 그 뭐 상태, 그러니까 뭐 형 정체성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일부였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감정 정서를 드러내는 게 더 어려운 숙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도 받을게요. 여기 이쪽에 계시네요. 지금 어떤 것들이? 네, 포스터 질문 받을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고요. 영화에서 윤주랑 지수가 오르막길에 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두 분 배우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지수랑 그리고 윤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새드 엔딩인지 궁금합니다. 까지 감독님이 지금 대답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엔 배우분부터 먼저 대답하실까요? 네, 저는 영화 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염려하고 다시 지수를 만날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시내 21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하다가 선영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담배 컨셉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담배가 맥이었으니까. 그래서 담배 피면서 사진을 찍는데 얘가 언니 이거 우리가 만든 해피엔딩 같다 하는데 제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왜 또 우세요? 그게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확인하고 마음을 확인하고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열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아마 같이 고민하게 되는 그 지점에 다다를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선택을 하는 그 과정, 그 사이까지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시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이제 서로 노력해가는 과정에 왠지 돌입을 할 것 같아서 저도 해피엔딩으로 봤거든요. 네, 서로 노력하는. 오르막길에 많이 나오는데 계단으로 네. 나오고 뭐 공원에 오르막길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의미? 큰 의미를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뭐 이번에는 누가 같이 올라가다가 뭐 끌어주거나 이거를 이제 의도를 한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얘네들이 그러면 어디에 갈 수 있을까? 그 인천에 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은 그 사람 많은 데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굳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과 되게 다른 지역을 보고 싶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좀 이상하게 웃기고 싶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건 좀 다른 데이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울과 다른. 그리고 이제 공간 자체가 지수라는 사람한테는 옥탑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들이 주는, 그러니까 둘이 사는 어떤 친구 집에, 둘 정도 살 친구의 집에 얹혀 사는 윤주의 어떤 처음에 공간이 있고 나중에 지수랑 같이 하는 지수의 공간이 옥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는 일부러 약간 되게 후미진 지하에 있는 되게 그런 남자가 살 것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어떤 거가 자연이 만들어지고 그때 감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치열하네요.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 두 인물이 약간 자리바꿈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주는 나중에 이제 윤주가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예. 지수는 뭐 물론 집으로 가지만 그런 식으로 지수가 거쳐간 길을 윤주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뭐 공간도 공간이지만 되게 사실 추운 겨울에 촬영을 했는데 배우들이 계속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정말 추워서 춥다는 얘기를 했겠지만 근데 이 두 배우가 춥다는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다른 의미로 자꾸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이 추운데 안에서 놀고 싶은데 아파트에 이제 지수네 아파트에 갔는데 지수가 끌고 나오잖아요. 그 공간이 이제 아무래도 윤주는 거기 있고 싶지만 지수로한테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춥다라는 그러니까 대사를 막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 되게 어울리는 영화라, 그러니까 그 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이 너무 따뜻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가 있었고요. 네,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윤주는 이제 그 집에 머무르고 싶고 지수의 공간을 구경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이제 지수는 계속 피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어떻게 정말 울고 싶어요 지금. 여기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관객분한테 질문. 안녕하세요. First, I want to tell that I was as well on Jeonju Festival, but I haven't seen their movie. I see it here first time, and I would like to ask like two questions. So first one is that there was a scene when some girls come into the bar, and after some time you can see like you drunk, lying in the bed. So who was that woman? Was her like some lover, maybe from the past? And second question is, the director, like, was it like very important for you to find actors who got like similar characters that that person in the movie, like characters in the movie? Because I think if it's like this, it's much easier for actors, but not all directors are doing like this. And on the end, I don't know. It seems like the conclusion from the movie is quite sad. That if someone is homosexual in Korea, it shouldn't show off to other people because life got really hard. So that's all. You want to ask something? 고맙습니다. 근데 통역이 필요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전주에 영화제에 가긴 했었는데 거기서 보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여성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게 됐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드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지수가 일하는 바에 찾아오는 여성에 대한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뭐 지난 관계에서의 얘 애인일 거라고 상상은 되는데 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런 역할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하려고 하는 배우들이 많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그 감독님, 그러니까 배우들에게는 할 수 있는 역이지만 감독님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고 쓰는 것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영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슬픈 엔딩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서 호모섹슈얼로 산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감상을 가지고 영화의 엔딩을 봤습니다.
그 찾아오는 친구에 대한 것과 그 감독님으로서 이런 소재를 나와요. 첫 번째 질문. 네, 지수의 대답은 네, 예전 여자친구고 네, 엑스걸프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언니도 좀 질척거린다고 표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질척거리고 있는 거죠, 지수한테. 일하다가 찾아와주고. 그건 맞아요, 엑스걸프렌 맞아요. 그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그 한국에서의 동성애자의 시선 때문에 뒤에 너무 슬픈 엔딩이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연애담이라는 제목 같은 거여서 한 번 나를 이렇게 두고 갔잖아요. 길바닥에 나를 두고 간 사람이 다시 들어왔는데 다시 정말 옛날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좋아하니까 노력을 하고 하겠지만 그 상처는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딱 한 번이니까 던질 수 있는 감정들을 서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어떤 거가 있고, 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영화들을 여러 번 만들었죠. 뭐 어쨌건 좀 소재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식의 호기심들을 받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 연애담 말고 막 한 4-5편 나오고 그 각각의 또 개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드물다 보니까 네, 조금 부담스럽고 좀 그런 주목을 받는 부담스럽고 또 감사하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음에 또 영화 상영이 또 남아 있나요? 아니요, 저희 감독이 지금 없습니다. 끝났어요. 네네, 이제 뭐 언제 그러면 개봉은 언제쯤?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아쉽지만 관객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이 다음 영화 상영 시간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정갈이 왔고,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 관객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밖에서 집이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감독님과 배우들한테 더 큰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면 어떻게 보셨는지도 얘기를 많이 그때 해주시면 선물 좋을 것 같아요.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시간은 오늘 지금 시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만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하고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얼핏 듣기에 새벽 5시 반에 줄을 서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좀 과한 관심을 받고 있어서 너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 올해 반드시 꼭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고요. 개봉하면 더 많은 관객분들 데리고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배우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